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양박물관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가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겨울 절기와 세시풍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상이지만 다 함께 재밌게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안양 사세시기 동 시작해 볼까요? 그럼 먼저 우리 가을 시간에 배웠던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절기는 계절을 나누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돌 때 15도 간격으로 나누게 되면 그게 절기가 된답니다. 원을 15도로 나누게 되면 약 24개가 되는데 그 24개를 24절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절기는 2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절기들은 계절별로 6개의 절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걸 합하게 되면 24절기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겨울과 관련된 6개의 절기와 세시풍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겨울은 1년을 마무리하며 추운 겨울을 대비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세시풍속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우리가 쓰는 양력 달력으로 볼 때 11월에는 입동과 소설, 12월에는 대설과 동지, 1월에는 소환과 대한이 해당돼요. 그럼 이제 우리 겨울 절기에 대해서 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겨울의 첫 번째 절기인 입동은 24절기 중 19번째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겨울이 들어선다는 이름처럼 본격적인 겨울 채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김장을 해서 겨울에 먹을 김치를 담그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시루떡이나 홍합, 그리고 수육 등을 함께 먹기도 했답니다. 소설은 20번째의 절기로 얼음이 얼고 첫눈이 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차츰 겨울이라는 기분이 들고 얼음이 얼기도 한답니다. 대개 이 무렵이면 바람이 심하게 불고 추워지는데 이때 부는 바람을 손돌바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시기에 입동 무렵에 한 김전과 함께 월동 준비를 시작하기도 해요. 이때가 되면 굴, 갓, 도토리 묵밥, 꼬막, 삼치 등을 먹기도 한답니다. 대설은 21번째 맞는 절기로 12월 초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보통은 큰 눈이 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해요. 이 시기에는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귤이라든지 곶감을 먹는 때이기도 한답니다. 동지는 22번째 절기에 해당되는 때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때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시기가 돼야지 한 살을 먹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요. 팥죽을 먹어야지만 진짜 한 살을 먹는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지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팥죽입니다. 팥은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음식으로 자신의 나이만큼 팥을 넣은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기도 했어요. 동지에 먹는 팥죽은 찹쌀로 만든 새알심을 자신의 나이만큼 넣어 먹어요. 그러면 튼튼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다고 했어요. 또 팥죽을 써 이를 집안 곳곳에 뿌리며 집안이 평안하기를 빌기도 하고 팥죽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동안 쌓인 감정을 풀고 한 해를 맞을 준비를 하였답니다. 이외에도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을 먹기도 했어요. 소환은 양력으로 해가 바뀌고 첫 번째 맞이하는 절기예요. 작은 추위를 가지고 있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한이 가장 큰 추위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소환 때가 가장 추워요. 그 이유는 처음 절기를 만들 때 중국의 계절을 기준으로 했대요. 그래서 몇몇 절기는 우리나라의 계절감과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답니다. 이때는 계피, 마늘, 생강, 홍삼, 대추 등을 몸을 따뜻하게 해준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대한은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에 해당되는데요. 소환보다 춥다는 뜻을 가지고는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소환보다 춥지 않다고 해요.
옛날에는 대한의 마지막 날을 겨울의 끝으로 보고 이날 밤을 해넘이라고 했대요. 하룻밤이 지나면 24절기의 시작인 입춘이 되거든요. 해넘이 밤에는 붉은색을 띤 팥을 방이나 마루에 뿌려 악귀를 쫓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했답니다. 이때는 시래기국, 찰밥, 녹두전 등을 함께 먹기도 했었어요. 이번에는 겨울 절기와 관련된 속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은 입동전 가위보리다 라는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겨울철 대표적 작물인 보리싹이 입동전에 가위처럼 두 잎으로 나야 이듬해 보리 농사가 풍년이 된다는 속담이에요. 보리는 벼를 수확한 후 씨를 뿌려 재배하는 작물이랍니다. 쌀을 추수하고 겨울을 대비하느라 농촌 대부분의 일손이 매우 바쁜 시기이지만 입동전에 보리의 파종을 마쳐야 땅속에서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다음에 수확을 할 수 있답니다. 너무 늦게 보리를 파종하면 보리가 잘 자라지 못하고 냉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입동전에 보리 파종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속담은 동짓날 추워야 풍년이 든다입니다. 동짓은 주로 양력 12월 22일쯤인데요. 이때 추워야 병충해들이 죽기 때문에 다음에 풍년이 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그림은요,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갔다 얼어 죽는다 라는 속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소환이 대한보다 춥기 때문에 이러한 속담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겨울과 관련된 세시 명절과 풍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상달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때는 핵곡식을 신에게 드리기에 가장 좋은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추수 후 음력 10월 중 길이를 택하여 1년 중 가장 높은 달이 뜨는 날 집안이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이는 농사가 중요한 경제수단이었던 옛날부터 내려온 오랜 전통에서 왔다고 합니다. 상달 때에는 달보기나 가마타기를 하며 지냈다고 해요.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을 의미합니다. 팥죽을 만들어 먹고 집안 구석구석 뿌리기도 했어요. 동지 때는 친구들이나 식구들끼리 앉아 다리세기를 하거나 눈을 가린 술래가 주변에서 치는 박수 소리를 듣고 잡는 까막놀이를 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섣달 금음이 있습니다.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데요. 이날은 다음날 새벽에 닭이 울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이날 밤에는 쥐불놀이를 하거나 집안 어른들이나 친척에게 한 해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는 세배를 했는데요. 이것을 묵은 세배라고 불렀답니다. 지금까지 겨울 절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세시 명절, 풍습 등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지만 모르고 새롭게 알았던 내용도 있었었나요?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